오래간만에 뵙는 분도 많아서 되게 반갑습니다. 10월은 매주 개발자 행사가 있더라고요. 지난 토요일은 PHP 페스트가 있고, 어제 스프링 캠프도 있었고, 다음 주는 대본도 있어서 등록 전까지는 걱정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올해 데뷔 행사 통계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참석 2,600명이고요. 세션은 56개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은 10분 만에 마감됐고요. 죄송하게도 기대하셨던 등록일 장애는 없었습니다. 이거 기대하시는 분 꽤 많습니다. 올해는 네이버를 포함해서 35개 국내외 회사와 대학교, 커뮤니티 연사들이 발표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11명의 연사들이 해외에서 참석을 해주십니다. 자, 그럼 지난 5년 동안의 행사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참석자 규모는 1,000명에서 2,600명으로 2배 이상 늘었고요. 그리고 세션 수는 16개에서 56개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작년에 41개의 세션을 하루에 다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세션이 6개밖에 안 됐었는데, 올해는 이틀 행사로 늘려서 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세션을 14개로 늘렸습니다. 2011년부터는 외부 연사를 초대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는 70% 이상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행사 규모와 통계를 살펴봤습니다. 올해 행사의 키노트는 얼굴 없는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 소위 말하는 입 코딩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자리에서 아주 간단하게 파일 전송 서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위에서 이렇게 잘하시는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진짜 쉽다고요. 그냥 소켓 만들어서 열고 파일 열고 읽어서 보내, 이게 다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봅니다. 실제로 소켓 만들어서 열고 파일을 열고 읽어서 보냅니다. 이게 다입니다. 실제로 살을 좀 붙여서 돌아갑니다. 실제 이렇게 개발이 시작이 됐고 제법 괜찮게 서버 개발이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막상 서비스 연동 테스트를 해보면 큰 파일을 전송할 때 CPU 사용량이 상당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했던 서버 대수가 2배 이상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답을 얻기 위해서 네트워크 서버 도사 개발자에게 찾아갑니다. 이분인데요. 이분에게 코드를 딱 보여주면 간단한 대답이 나옵니다. 그냥 샌드 파일 쓰세요. 그분의 말은 그 코드에 읽어서 보내라는 부분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건 애플리케이션에서 본 로직이고요. 이걸 한 겹 더 내려가서 OS 레벨로 쳐다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디스크에서 읽어서 OS 페이지 캐시로 읽고, 페이지 캐시에서 애플리케이션으로 메모리 카피를 합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서 소켓 버퍼로 다시 커널로 카피를 하고, 소켓 버퍼에서 네트워크로 전송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메모리 카피가 커널에서 메모리 애플리케이션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리드 라이트 부를 때 시스템 콜 오버헤드가 또 있죠. 그래서 그 리드 라이트 와일 룹을 이 한 줄로 바꾸면 CPU 사용량이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적용을 딱 해보니까 진짜 CPU 사용량이 30-40%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능도 높아졌고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페이지 캐시까지 읽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커널 샌드 파일 루틴에서 바로 소켓 버퍼로 카피를 하게 되고, 소켓 버퍼에서 바로 네트워크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카피가 없어지고요. 그리고 컨텍스트 스위치들이 없어집니다. 보통 제로 카피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CPU 사용량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시스템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이야기죠.
시스템 효율성은 CPU 사용량 대비 처리량입니다. 그래서 CPU 사용량이 줄었다는 얘기는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같은 서버에서 더 많은 트랜잭션을 처리를 하거나 더 복잡한 로직 구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버에서 더 복잡한 로직이 구현이 되더라도 서버 증서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용 절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시스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다루는 시스템이나 플랫폼을 한 단계 더 깊게 이해할 때 가능합니다. 뭐 성능 고도화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시스템은 끝없이 끝이 없는 양파 껍질 까기이죠. 그래서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이 양파 껍질 까기는 무한 반복을 합니다. 제가 샌드 파일 예를 들었던 이유는 딱 두 가지 이야기를 제가 하기 위해서입니다. 효율성과 플랫폼. 효율성은 성능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서비스 기능 구현은 보통 겉으로 잘 드러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효율성을 높이는 일은 내가 뭐 했다고 하는 상사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보면 서비스 기능 구현은 돈을 벌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높은 효율성을 구현하는 일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플랫폼, 여기서 말하는 플랫폼은 개발자들이 매일매일 창조해내는 로직 이외에 사용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리눅스나 자바, JVM, jQuery, GCC, 컴파일러, Zookeeper. 아주 간단히 말하면 자신이 쓰는 루틴을 공통 라이브러리화하는 것도 하나의 플랫폼화하는 시작입니다. 우리 숨 쉴 때 필요한 공기의 고마움을 잘 모르듯이 우리도 이런 플랫폼의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샌드 파일 예제에 보셨던 코드를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이 오렌지 색깔 보시죠. 이 시스템 콜들입니다. 이런 시스템 콜들이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파일 서버 개발할 때 OS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구글링해서 무심코 우리가 쓰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 이런 것도 다 개발 플랫폼들입니다. 이 코드들을 서비스 개발자들이 직접 다 개발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PM들의 개발 기간 최소한 5배 연장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플랫폼을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개발 효율성도 높여주는 일이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개발 기간을 단축시킨다는 얘기죠. 이거 높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말입니다. 개발 기간 단축. 이건 조금 과장되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효율성을 높이고 플랫폼을 개발하는 일은 많은 경험과 기술력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엔지니어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 이유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한 일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기술력과 경험이 필요하고요. 이 두 가지 이유일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요즘은 치열하게 서비스 경쟁을 하고 있죠. 그리고 글로벌 서비스 경쟁력도 가진 서비스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마켓 선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서비스 기획을 빠르게 실행을 하다 보니까 개발 속도가 더욱 중요시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훨씬 더 많은 개발자들이 서비스 개발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 효율성은 비용을 절감한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플랫폼 사용은 개발 플랫폼 효율성을 높여준다고 했는데, 개발 기간을 단축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효율성과 플랫폼을 하는 엔지니어들이 왜 줄어들까요? 답은 이거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인데요. 직접 자신들이 개발을 하지 않고
않아도 되고 열정적으로 기술의 헌신적인 개발자들이 이미 플랫폼을 개발해서 내놓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플랫폼을 사용만 하는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는 데뷔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될 토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픈소스 플랫폼들을 이용만 해서 서비스를 만들면 플랫폼 사용하는 기술을 가진 개발자들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쉬운 예로 그 개발자 면접에 들어가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빠르게 액세스 가능한 인메모리 키밸류 스토어를 한번 짧게 만들어 봐라. 단 키는 유니크해야 된다 라고 하면 자바의 해시맵, 인서트, 룩업 잘 만들어냅니다. 근데 자바 해시맵 룩업은 평균 시간 복잡도가 1인가요? 라고 물으면 당황합니다. 자바 해시맵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 겹도 파보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오픈소스 플랫폼들을 이용을 해서 서비스 개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스템 효율성을 높이고 플랫폼 만드는 기술에 더 많은 개발자들이 키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회사들도 서비스 개발 아키텍처를 잘 레이어링하고 모듈화 시켜서 그 플랫폼 개발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반면에 요즘 좋은 징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오픈소스에 기여하는 개발자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큐브리드, 네티, 타조 같은 좋은 오픈소스들이 속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열정적인 숨은 고수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항상 느꼈던 건 세상에는 정말 알려지지 않은 숨은 실력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저도 그분들에게 개발과 철학을 배워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비록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지만 묵묵히 자신의 열정을 소프트웨어에 쏟아붓는 그런 분들, 소프트웨어 현재가 있게 한 분들입니다. 16년 전에 DEC에서 제가 일을 할 때 이름 없는 영웅이었던 제 멘토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분입니다. 이게 16년 전의 실제 사진은 아니고요. 근데 거의 비슷합니다. 이름은 프레드였고요. 평소에는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입을 열면 거의 토를 못 합니다. 이분은 64비트 디지털 유닉스를 만드는데 크게 공헌을 하셨고요. 70세가 넘는 나이인데도 돌아가시기 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모습으로 매주 주말 출근을 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분 뒷모습밖에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현재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이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기초 기술과 플랫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이름 없는 영웅들의 열정과 헌신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와 같은 회사는 이 데뷔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이런 이름 없는 영웅들, 그리고 숨은 고수들을 끄집어내고 최고의 기술과 경험을 전파를 하고 서로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기술을 공유를 하고요. 서비스는 서로 경쟁을 합니다만 기술적으로는 동반 성장을 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을 제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데뷔는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이고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던 목적을 다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가 지원을 고민을 해왔었고 조금씩 그 목적에 맞게 새롭게 강화한 그 행사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더욱 강화해서 만든 D2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D2 프로그램은 이 세 가지 꼭지점을 커버를 합니다. 컨텐츠를 생산하고 기술 공유하고 개발자 도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첫 번째 꼭지인 기술 컨텐츠 생산은 양질의 기술 컨텐츠를 생산해내게 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현재까지 53개의 학술대회와 외부 컨퍼런스를 후원을 해왔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해서 17개의 개발자 커뮤니티 모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스터디와 그 모임 장소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개발자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스터디 모임을 하고 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올해부터 지원을 더 확산을 할 예정이니까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꼭지인 그 기술 공유인데요. 이건 오프라인, 온라인 기술 블로그와 행사입니다. 참고로 이 헬로월드는 2011년부터 156개의 글이 포스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3G 모바일 네트워크 이해라는 포스팅은 4만 회 조회 수가 넘습니다. 현재는 네이버 개발자들만 포스팅 중인데 앞으로 외부 기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많이 참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꼭지는 도구 개발, 도구 지원입니다. 그 개발자들이 서비스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오픈소스 도구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도구를 만드는 개발자를 지원을 해서 오픈소스 도구를 더욱 확산한다는 취지입니다. 올해부터 D2 페스트라는 오픈소스 개발자 공모전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일반 최우수상을 받은 지스트 캠프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대학 부분에서는 지금 19세인 그 남세현님의 Save Data Image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오늘 정식 세션이 다 끝나게 되면 이분들의 작품들을 밖에 포스트 세션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가셔서 많이 보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개발에도 같이 동참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 도구 지원에서 새롭게 추가된 그 N4G의 새로운 버전인 요비입니다. 오픈소스 협업 개발 플랫폼이고요. 현재 GitHub에 올라가 있습니다. D2 페스트 했을 때 개발 플랫폼으로도 사용을 했고요. 현재 Git과 SVN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개발자 이슈 관리 그리고 코드 리뷰와 게시판 사용 가능합니다. 지금은 설치형인데 내년부터는 클라우드로 서비스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한동안 지원이 미비했던 XE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그 유지 보수를 다시 기획하고 있고 새로운 버전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개발자들을 지원해서 새로운 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개발자 센터 D2 탭에 들어가시면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D2 프로그램들은 밖에 마련된 부스 등록 하는데 바로 앞쪽에 보시면 부스가 있는데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실 수 있고요.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틀 동안 긴 행사를 시작을 합니다. 본 세션은 10시부터 6시까지 진행을 하고요. 6시 이후에는 1시간 동안 버프 세션이 진행이 됩니다. 체력 안배를 잘 하시고 이제 같이 달려봅시다. 감사합니다.